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인생의 어디쯤 서 계신가요? 바쁘게 지나온 날들 뒤로 한숨 돌릴 여유를 찾고 계시나요? 혹은 다가오는 미래가 어쩐지 두렵게 느껴지시나요? 만약 오늘이 당신의 70번째 생일이라면 어떤 감정을 느끼실 것 같으신가요? 환갑잔치 때와는 달리 조용히 지나가길 바라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모두가 이렇게 산다고 들었는데 그게 정말일까? 오늘 방송에서는 아무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던 70대의 현실과 그 시기를 준비하는 방법을 사연과 사례를 통해 알아보려 합니다. 70세를 맞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그리고 준비해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여정을 떠나보세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이순자님. 올해로 72세가 된 그녀는 젊었을 때부터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30대부터 50대 중반까지 주부로 살면서 두 아이를 키웠고 남편의 건강 문제로 60대 이후에는 생계를 위해 작은 식당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70대가 된 지금 순자님은 삶이 낯설게 느껴진다고 고백합니다. 몸은 여기저기 쑤시고 경제적인 압박에서 해방되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갑자기 시간이 너무 많아졌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니 불안하고 그렇다고 뭔가를 하려니 의욕이 없어요. 이제는 다 늦은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순자님의 고민은 많은 70대가 공감할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일상은 안정적인데 왠지 모를 공허함과 정체된 느낌이 따라다니는 삶. 한국에서 70대는 과거의 노인이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여전히 건강하고 활동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역할과 인간관계가 크게 축소되며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새로운 답을 찾아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70대가 되면 겪게 되는 대표적인 변화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몸의 변화. 체력과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건강관리가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목표가 되죠. 두 번째, 관계의 변화. 자녀들은 이미 독립했고 친구들은 점점 줄어들며 사회적으로도 은퇴 이후 역할이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시점입니다. 세 번째, 삶의 방향성 상실. 오랜 시간 집중해온 일이나 가족 부양의 책임이 사라지면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낍니다. 이는 삶의 의미와 연결되기도 하죠. 노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장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러나 낮은 곳이야말로 모든 생명이 머무는 자리다. 노년은 삶의 끝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즉,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이며 이제는 더 이상 외부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찾는 시기라는 것이죠. 70대는 단순히 늙어가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제껏 달려온 인생을 돌아보고 앞으로를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70대가 되기 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그리고 준비해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나는 그 나이가 되면 어떻게 살게 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70대의 현실을 들으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아직 나는 괜찮은데
그 시기가 되면 정말 그럴까? 사실 70대가 맞이하는 어려움 중 많은 부분은 그 시기가 되기 전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70세가 되기 전에 우리가 꼭 준비해야 할 4가지 삶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삶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자산을 축적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해 보이지만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무엇을 버릴 것인가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서울에 사는 김정희님은 작년에 집을 정리하며 미니멀리즘을 시작했습니다. 정희님은 처음엔 물건을 줄이는 게 불편했지만 곧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넘겨줄 짐을 줄이고 싶었어요. 어릴 땐 부모님이 남기신 물건을 정리하면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물건이 줄어드니 집이 넓어진 것 같고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물질적인 단순화는 정신적인 여유를 만듭니다. 복잡한 삶의 구조를 간소화하고 소유보다 경험에 집중할 때 노년의 삶은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집안에서 가장 오래된 물건을 떠올려 보신 적 있나요? 그 물건은 여전히 필요한가요? 혹시 지금이라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물건은 없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70대는 건강이 곧 자산입니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면 아무리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50대부터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입니다.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과 일주일에 2번 이상의 근력 운동이 노년기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동반한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안양에 사는 최영수님은 최근에 동네 테니스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그는 테니스를 통해 건강뿐 아니라 새로운 인간관계까지 얻었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젊은 사람들 틈에서 어색했는데 다들 너무 잘 챙겨줘서 재밌게 운동하고 있어요. 테니스 치고 나면 몸도 가볍고 기분이 확 풀리는 것 같아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 당신은 어떤 활동을 해보고 싶나요? 일상에서 즐겁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 오늘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 배움에 대한 갈망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배움은 새로운 자극을 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배움은 젊은 시절처럼 학업 성취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흥미를 좇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에 사는 이영자님은 6개월 전부터 미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미술에 관심이 많았지만 결혼과 육아로 꿈을 포기했었죠. 하지만 은퇴 이후 남편의 권유로 동네 문화센터에서 유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너무 나이 들어서 미술은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강사님도 너무 친절하시고 같이 배우는 사람들끼리 서로 응원해 주니까 정말 행복해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엔 온갖 고민이 사라지고 순수하게 몰입하게 돼요. 여러분도 혹시 해보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일이 있나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이제는 스스로를 위해 새로운 배움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해집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갈등은 줄이는 것이 평온한 노후를 위한 핵심입니다. 인천에 사는 박동수님은
은퇴 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봤다고 합니다. 예전엔 친구들 모임도 많았고 여러 단체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필요했던 관계였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모임은 그만두고 진짜 좋은 친구들과만 만나기로 했어요. 오히려 더 편해졌고 시간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더라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에게 맞지 않는 관계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를 소중히 하고 있나요? 70대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단순한 삶, 건강, 새로운 배움, 그리고 인간관계의 재정립. 다음 파트에서는 70대가 되어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70대가 되었을 때도 삶의 질을 높이는 첫 번째 방법은 자신만의 일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반복적인 일상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꾸준한 루틴은 노후의 안정감과 만족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서울 강남구에 사는 72세의 박정우님은 퇴직 후 한동안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던 생활이 갑자기 사라지니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랐던 거죠. 퇴직 후 첫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시간은 많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누구와 약속을 잡지도 않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우울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우님은 TV에서 본 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결심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스스로를 위한 루틴을 만들어야 한다. 그때부터 그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30분간 스트레칭과 가벼운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엔 자신이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독서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작은 일과가 생기고 나니 삶이 다시 활기를 찾았어요. 몸도 가벼워지고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루를 어떤 방식으로 시작하시나요? 혹시라도 일정한 루틴 없이 그저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지금부터라도 나만의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삶에 큰 활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사회적 고립은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특히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 우울증과 같은 정서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김영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영자님은 은퇴 후 가족과 거리가 멀어지고 친구들마저 각자의 삶에 바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하는 노년기 독서 모임을 알게 되었죠. 처음엔 조금 망설였어요. 내가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서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라 대화도 잘 통하고 오히려 에너지를 많이 얻었어요. 그 후로 영자님은 정기적으로 독서 모임에 참석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모임 후엔 함께 산책을 하거나 가끔은 다 같이 음식을 나누기도 하죠. 모임 덕분에 혼자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이제는 정말 행복하다고 느껴요. 인생의 황혼기에 좋은 친구들을 얻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역에서 진행하는 모임이나 공동체 활동을 찾아보세요. 혹은 동네 친구와의 작은 산책 모임을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니까요. 노후에 접어들수록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는 일상에서 기쁨을 찾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의 글을 기록한 사람들은 기분이 더 긍정적으로 변하고 스트레스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감사의 습관이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이명숙님은 매일 밤 일기를 쓰며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을 한 가지씩 기록합니다. 아침에 남편이 만들어준 따뜻한 커피 한 잔, 버스를 기다릴 때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준 이웃, 이런 작은 일들에 감사함을 느끼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명숙님은 감사일기를 통해 더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전엔 불평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감사한 일을 찾다 보니 불만보다 기쁨이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도 매일 하루를 돌아보며 작은 감사의 순간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노트에 한 줄만 적더라도 삶이 점점 더 밝아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노년기 행복을 위해 중요합니다. 숲속 산책, 바다 보기, 혹은 작은 정원에서 화분을 가꾸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죠. 전북 전주에 사는 정영호님은 매일 아침 동네 뒷산에 오릅니다. 그는 산속에서 들리는 새소리와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산에 오르면 마음이 참 편해져요.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그저 자연 속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받는 느낌이에요. 영호님은 산책을 통해 몸도 건강해지고 삶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말합니다. 자연 속에 있으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돼요. 삶의 크고 작은 고민들이 별것 아니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자연과 가까이 지내는 습관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근처 공원이나 산책로를 찾아가 잠시라도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이 당신에게 큰 위로를 줄 겁니다. 70대에도 꿈꾸며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말을 쉽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은 삶의 에너지를 불어넣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73세의 장미숙님은 오랫동안 뜨개질을 취미로 해왔습니다. 손녀의 스웨터를 만들어주며 기쁨을 느끼곤 했지만 그 이상의 도전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미숙님은 손녀의 제안으로 SNS 계정을 만들어 자신의 뜨개질 작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작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처음엔 단순히 손녀의 권유로 시작했어요. 내 작품을 올리면 누가 볼까 싶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큰 용기를 주었어요. 지금은 온라인에서 자신의 작품을 판매하며 정기적으로 뜨개질 강좌도 열고 있는 미숙님.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도전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 나이에 제가 이런 일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해보니 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떤 새로운 것을 도전해보고 싶으신가요? 혹은 마음속에 남아있던 꿈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한 걸음이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배움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처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은 언제나 우리를 젊게 만들어줍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김철수님은
은퇴 후 평생 꿈꿨던 그림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지만 그의 작품은 점차 발전하여 지금은 지역 전시회에도 출품되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그냥 쉬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삶이 무료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지역 문화센터에서 그림 수업을 듣기 시작했죠. 철수님은 배움을 통해 삶에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림을 그리며 제가 얼마나 몰랐던 것이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운지를 다시 깨닫게 됐어요. 그게 제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줬죠. 혹시 배우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악기를 배우는 것, 새로운 언어에 도전하는 것, 혹은 예술에 빠져보는 것,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배움은 나이에 상관없이 삶을 더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서는 빠르게 달려가기보다 나만의 속도로 천천히 걷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북 제천에 사는 정희선님은 젊은 시절 늘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도시 근처의 작은 강가를 따라 산책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예전에는 늘 바쁘게만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매일 아침 강가를 걸으며 조용히 저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게 제 마음을 참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희선님은 천천히 걸으며 삶을 관조하는 시간을 통해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날들을 준비한다고 말합니다. 천천히 걷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요즘 들어 더 느끼게 돼요. 삶의 소음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삶의 속도를 조절해 보세요. 조용히 걸으며 나를 돌아보는 시간은 삶의 깊이를 더해줄 것입니다. 70대 이후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마지막 비결은 주어진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강원도 속초에 사는 박순자님은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시작합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서 생각해요.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자.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작은 일에도 만족하게 돼요. 순자님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삶의 기쁨을 배가시킨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큰 행복만 찾으려 하죠. 근데 저는 따뜻한 차 한 잔, 가족과의 전화 한 통화, 이런 작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하루에 감사한 점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어떤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70대 혹은 그 이상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결국 모든 이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건 행복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그렇다면 행복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노년기에 이르러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진정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행복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데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 나오는 한 문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길을 걸어간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 길 자체가 삶이며 행복이다. 강원도 평창에서 홀로 작은 텃밭을 가꾸며 지내는 이정환님은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늘 미래의 행복을 말하죠.
근데 저는 지금 이 순간 제가 심은 채소들이 자라는 걸 보며 행복을 느껴요. 물론 젊은 시절엔 저도 이걸 이루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죠. 근데 지나고 보니 행복은 결국 그 과정 속에 있었더라고요. 정환님은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음미하며 행복은 결과가 아닌 과정 그 자체임을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가요? 혹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작은 기쁨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노년기에 행복을 유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비결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5세 윤영자님은 이웃들과 함께 소소한 모임을 만들어 매주 한 번씩 만남을 가지십니다. 이 모임에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의 공감을 나누는 정도죠. 모임에 나가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한테는 큰 힘이 돼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느끼는 온기, 그게 제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영자님은 관계 속에서 느끼는 작은 공감과 연결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준다고 말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누군가와 함께 나누니 내 이야기가 가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연결되고 계신가요? 혹시 오래 연락하지 않은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전화를 걸어보세요. 그 한 통화가 서로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최민정님은 매일 밤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습관을 갖고 계십니다. 젊었을 땐 제 자신을 늘 채찍질했어요. 뭐든 더 잘해야 한다고, 그게 맞는 삶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고 보니 제 자신을 위로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밤 저 자신에게 편지를 써요. 오늘 수고했어. 고생 많았어.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해줘요. 민정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삶에 큰 기쁨과 위안을 준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남이 아닌 자신에게 가장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걸 잊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고 있지는 않나요? 스스로를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삶의 행복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을 마치며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행복은 무엇일까요? 70대 혹은 그 이후의 삶에서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거창한 성공이나 크나큰 업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며 스스로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정의 아닐까요?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이 작은 행복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자라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감동이 될 것입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만나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